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경주입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가슴 설레이시지 않나요? 12월 하면 이렇게 조금 춥기도 하고 흰눈도 내려지고 약간 같이 호호 불면서 붕어빵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 이상 기온 증상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어때요?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새 매스컴에서도 계속 개인 면역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시간에 내 세포에 영양을 가득 채워서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들 안쓰러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항상 얌전한 아이였어요. 뛸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장난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제가 얌전한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얌전한 아이는 친구가 생겼을 때 감정이 없는 냉정한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공감도 없고 얼굴에 표정도 없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냉정한 아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이입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정을 누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도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사실 더 많았어요. 근데 학교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추억이 한 가지 이렇게 딱 사진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추운 겨울에 제가 그날도 학교를 가지 않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아빠 학교에 언제 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저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랬던 저는 다행히도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저는 건강하게 뛰어놀 수도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면역계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질병들 뿐만 아니라 뭔가 유행을 한다, 뭔가 돌고 있다, 그러면 다 거쳐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360일은 항생제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장을 고치고 났는데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또 저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제가 늦둥이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찾아다니셨어요. 어느 지방에 용한 한의원이 있다 하시면 저를 데리고 가서 맥을 짚고 한약을 지었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한약이 자동으로 주문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나면 또 한제가 오고 한 달이 지나면 한제가 오고 이렇게 자동으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과거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죠? 건강하다 못해 조금 업된 것 같기도 해요. 이랬던 제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리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리셋, 바로 그겁니다. 리셋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데이터 처리 기구의 전체나 아니면 일부분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버벅대거나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요? 리셋을 시키죠. 그러고 나면 또 당분간은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년, 120년을 사용해야 되는 내 몸, 다시 한번 내 세포에 초기화를 시켜서 건강하게 되돌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얼굴은 씻고 닦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속에 있는 장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셋을 통해서 내 세포에 영향을 주고 다시 깨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리셋은 다른 말로는 해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혼육의 대청소, 해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롭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균형 있는 섭취, 그리고 바른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몸에 좋다고 먹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저에게 해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진짜 독이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독이 있습니다. 내독소와 외독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독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노폐물이라든지 활성산소들이 이 내독소에 해당이 되고요. 외독소는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물질들에서 나오는 독소를 의미합니다. 예전의 과일이 지금의 과일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삶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우리를 다시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무려 식품 첨가물이 24.6kg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내가 평소와 똑같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체중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배변 활동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너무 무겁고 피로감이 해소가 안 될 때, 그리고 염증이 자꾸 증가할 때입니다. 요즘은 알 수 없는 고열이 일어나거나 통증이 유발하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독소가 돌아다니다가 내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독소가 우리 몸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리셋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내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필요한데요. 내 몸에 독소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1, 2단계는 사실 질환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어깨에 늘 곰 2마리가 있고 이런 분들이 1, 2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3, 4단계는 몸이 자꾸 붓는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질환이 자꾸 일어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 6단계는 말 그대로 질환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그냥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볼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암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요즘 많이 발병하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5, 6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피부만 좋아도 어때요? 젊어 보이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내 얼굴이 너무 칙칙해. 내가 뭔가 병원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환절기라서 그런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시는데, 그것보다는 내 몸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 안에서부터 채워주셔야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질병이라고 지정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독소가 체내에 쌓여서 그것이 질병으로 변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피부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체중 조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리셋이 필요하신 때입니다. 그러면 리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배출의 단계입니다. 독소가 내 몸에서 순환계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때는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중화 단계, 간을 해독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항산화제를 충분히 드셔주시고, 그리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마린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그냥 굶어서 한다.
이러면 남아있는 독소들이 변형이 돼서 다시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설의 단계입니다. 배설은 우리 몸에서 땀과 대변, 소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 미량이고요. 대변으로 80%, 소변으로 20% 정도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식이섬유와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서 우리가 변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소를 해독할 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관리해야 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인데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남은 인슐린은 어떻게 되느냐? 체지방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혈당의 음식을 계속 먹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 남은 게 체지방에 쌓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뇨병이 오거나 만성질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수치를 0에서부터 100까지 놓은 건데요. 70 이상은 전부 다 고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들은 전부 다 고혈당입니다. 특히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이라든지 밀가루 음식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분들 요즘 카페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커피 한 잔 시키면 뭐가 따라오나요? 빵, 케이크 당연히 따라오죠. 그런데 이거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체중 비만이 아니라 체지방 비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리셋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저혈당의 음식을 영양 가득 차려서 몇 끼니 먹어줘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식사를 하면서 부족한 건 영양제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럼 영양제 선택 어떻게 하실까요?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면 옆집 언니가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조인성이 광고하는 그런 제품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하고 내 몸에 효과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했냐면요. 저는 유산화를 선택했어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산화의 차별성을 말씀드릴게요. 유산화는 첨단 과학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 개발부터 고객에게 제품이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100% 유산화가 다 관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외부에 의뢰하거나 OEM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 유산화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150명 이상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기관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품질 기준을 지키고 있는데요. 원료부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료에 불순물은 없는지, 중금속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요. 제품이 나왔을 때는 샘플링해서 그 제품이 정말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다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독립된 제3기관에 의뢰해서 이 제품이 정말 정확하고 안전한지를 자체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비타민은 이제는 필수로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그 라벨에 붙어있는 성분과 모든 것들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들이 우리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시합 당일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리셋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헬스팩 종합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모두 들어있고요. 그리고 1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고 7가지의 식물 성분이 전부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뉴트리밀 액티브인데요. 이거는 완벽한 한 끼 식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뉴트리밀의 혈당 지수는 23으로 샐러리 정도의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끼 드심으로 인해서 단백질 20g 그리고 식이섬유 10g을 드실 수 있고요.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한 한 끼가 되시기도 하고 환자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개인 맞춤 뉴트리션인데요. 맞춤 뉴트리션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맞는 거 골라 먹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셋 중에는 전 제품을 다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메가인데요. 오메가3입니다. 중성 지질을 개선해주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후루호라바노 C300과 600은 비타민C와 포도씨 추출물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항염에 굉장히 뛰어난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염증 질환에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들한테 좋고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잇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코키논 30, 심장 비타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체지방 연소를 2배 이상 시켜준다고 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헤파실, 너무 중요한 간 영양제입니다. 여기에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해독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 칼디와 그리고 마그네슘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들은 근육 이완과 체지방 감소,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지만 리셋 중에 우리가 약간 예민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먼저 알로엔즈는요. 알로에 겔과 소화 효소가 같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장 건강,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 증진에 3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2024년 5월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과 화이버즈 플러스 FOX. 이 제품은 장 환경을 관리해주는 제품들인데요. 우리가 장 안에 유익기는 높여주고 유해균은 낮춰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장만 건강해도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장이 안 좋으면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메타볼리즘이라는 뜻은 신진대사라는 뜻인데요. 신진대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기초대사. 네, 기초대사에 영향을 주는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돼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빠르게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신 거 없나요? 유산화 제품은 한 개의 제품이 한 가지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한 제품에 2-3가지의 기능을 함께 넣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으로 리셋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해독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5일에서 7일 동안 뉴트리밀로 3끼를 드시면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손상되어 있던 세포가 재생하면서 내 몸에 건강 스위치가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체지방 감량의 단계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감량하는 단계인데 어느 기한을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내가 목표하는 체지방이 될 때까지, 체지방량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2끼 뉴트리밀 식사하시고요. 한 끼의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체지방이 빠지면서 내 몸이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단계 유지 단계입니다. 이때는 건강한 몸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끼는 뉴트리밀로 식사하시고요. 2끼는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셋을 반복하시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건강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건강한 아내, 건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유산화 리셋을 통해서 저는 사실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도 마음껏 하고요. 좋은 사람들과 웃고 울 수도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유산화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장한 아이들이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저하고 등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이러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예전에는 여행 가면 3명 나갔다 오세요 하고 저는 호텔방에 있거나 아니면 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즐겁게 마음껏 누리지 못했겠죠. 이러한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안정된 엄마가 되었습니다. 또 이 사진은 제가 이 리셋을 하면서 회사에서 또 다이어트 챌린지를 했었을 때인데요. 이때 그룹전으로 출전해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프로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정말 매일 4, 5km씩 뛰고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4km 뭐 그쯤 그러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뛸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 하면서도 제가 저를 놀랍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작년 미국 컨벤션에 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파트너분들과 1박 2일 여행을 했어요. 좋은 풍경이 있으면 무조건 점프샷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저랑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리더님 분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앞으로도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선아의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산화 리셋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내 세포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024년에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어서 만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